한여름 금요일 밤 벽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거실 소파 가죽이 땀에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는 느낌이 불쾌했어요. 에어컨을 틀까 망설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는데 전기세 고지서에 적힌 숫자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에 있어도 초점은 현관문에 가 있었어요. 남편의 회식 날이었고 몇 시에 들어올지 얼마나 마셨을지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소파 위에 놓았죠. 전화하면 짜증낼 게 뻔했으니까요. 삐삐삐 현관 도어락 소리가 울리더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번에 안 열렸는지 삐 경고음이 여러 번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켜자 남편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대고 비밀번호 패널을 두드리고 있었고 검은색 정장 재킷이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으며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더라고요. 그 옆에 낯선 남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죠.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팔뚝에 힘줄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여름밤 후텁지근한 공기가 밀려들어왔고 남자 땀 냄새와 소주 냄새,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젊은 남자가 부장님 조심하시라며 남편을 잡아당기며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김민우입니다.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남자가 잠깐 멈칫하며 눈이 커지더니 나를 보는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상과 달랐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싶었죠. 들어오라고 하면서 혼자선 안 되겠다고 덧붙이자 남자가 미안하다고 부장님이 오늘 너무 많이 드셨다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검은색 구두가 벗겨지자 회색 양말이 보였는데 양말 한쪽 뒤꿈치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둘이서 남편을 안방까지 옮기는데 복도가 좁아서 남자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고 남편의 몸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남자가 말없이 힘을 받쳐주면서 땀 냄새가 더 진해졌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 냄새였거든요. 복도를 지날 때 남자가 힐끗 나를 보는 게 느껴졌고 안방 문을 열자 에어컨이 켜져 있어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을 침대에 눕히는데 한참 걸렸는데 남편은 힘을 주지 못해 축 늘어졌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내는 동안 남자의 셔츠 등판이 땀으로 젖어 피부에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거실로 나오면서 남자가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고 괜찮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물 한 잔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보내면 될 텐데.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생수병을 꺼내 유리컵에 따르는데 물이 컵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단지 낯선 남자가 집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일까 싶었죠. 거실로 돌아오니 남자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어서 불편해 보였어요. 컵을 건네자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고 작게 말하고는 물을 마시는데 목젖이 두 번 움직이는 걸 보고 있자니 왜인지 시선을 뺄 수 없었어요. 맞은편 소파에 앉으니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창밖에서 웅웅거리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는데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남자의 시선이 거실을 둘러보다 TV 옆 선반에서 멈췄는데 낡은 스케치북 몇 권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죠. 20여 년 전 대학 시절 것들이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게 그림이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옛날 거라고
이제는 안 그린다고 했어요. 남자가 일어나 선반으로 걸어가더니 봐도 되냐고 눈빛으로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자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에 오래전 내가 그렸던 수채화들이 펼쳐졌는데 학교 후문 가로수길, 도서관 창밖 풍경, 겨울 하늘 같은 것들이었죠. 남자가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한 장 한 장 오래 머물렀는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미세하게. 왜 떨릴까 싶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남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뭐랄까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이 열렸다 닫히더니 결국 말하지 않고 그냥 스케치북을 선반에 다시 꽂았지만 아쉬움이 담기고 뭔가 잃어버린 것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은 남았어요. 다시 앉아서 침묵이 흐르는데 남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형수님은 행복하냐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렸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어요. 왜 궁금해하는 거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니 조심스럽게 나를 보고 있었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냐고. 수십 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겨우 말하자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뭔가 확인한 듯한 표정이 되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는데 동정도 판단도 아닌 그냥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황급히 죄송하다고 괜한 질문을 했다고 말했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죠. 벽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고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따라가서 신발을 신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니 등이 넓었는데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구두끈을 천천히 묶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돌아서서 나를 보더니 잠시 뭔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먼저 말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수님도 푹 쉬라고 했어요. 복도로 나간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몇 걸음 걷다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나를. 엘리베이터가 왔는데도 바로 타지 않고 한 번 더 나를 보다가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서 나를 봤고 눈이 마주쳤는데 문이 닫혔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서 탁자 위를 보니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언제 놓고 갔을까? 집어들자 정민우 대리라는 이름 밑에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있었고 명함 모서리가 날카로웠어요. TV 옆 선반을 보니 스케치북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가까이 가서 스케치북을 꺼내 표지를 쓸어내리자 먼지가 손끝에 묻었어요. 천천히 펼치니 오래전 그림들이 나왔는데 색이 바랬지만 윤곽은 선명했고 남자가 이 그림들을 보던 표정이 떠올랐어요. 진지했던 눈빛,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했던 것. 스케치북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침대에 누우니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왔고 남자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행복하냐고.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알고 있었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창밖을 보니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는데 그중 한 곳에 그 남자가 있을 거예요.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죠. 정민우.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는데 소리내지 않고 다만 혀끝으로 입천장을 건드리며 발음을 되새겼어요. 이상했어요. 왜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단지 남편을 데려다준 회사 후배일 뿐인데 눈을 감으니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눈빛이 계속 선명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오늘 늦는다고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더니 끊기 직전 뒤에서 들리는 소음,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로 또 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나물 반찬과 김치, 밥 한 공기를 먹었는데 TV를 켰다가 껐고 책을 펼쳤다가 덮으면서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밤중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한 번에 열렸고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벽에 기대서 있었는데 민우가 남편의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민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또 뵙는다며 고개를 숙이는 게 지난주와 똑같아서 둘이서 남편을 안방까지 옮기는데 복도를 지날 때 민우의 어깨를 힐끗 보니 회색 정장 재킷 위로 근육의 윤곽이 보여서 시선을 거뒀어요. 침대에 남편을 눕히고 거실로 나오니 민우가 소파 구석에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오늘도 고생하셨잖냐고 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보내면 될 텐데.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며 다시 앉았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버튼을 누르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향이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는데 남편은 믹스커피만 마셨거든요. 드립 필터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니 갈색 액체가 서버로 똑똑 떨어졌어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서 민우에게 컵을 건네며 마주 앉으니 한 모금 마시고 맛있다고 하는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하다기보다 간지럽다고 해야 할까? 민우가 정말 죄송하다고 또 이렇게 됐다고 말하자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더니 민우가 작게 미소 지었고 침묵이 흐르는데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민우의 시선이 거실을 둘러보다 TV 옆 선반에서 멈췄는데 지난주 민우가 봤던 스케치북이었고 민우가 저걸 다시 봐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서 고개를 끄덕이자 일어나서 스케치북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가 받아들고 천천히 펼치면서 이번에도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그림을 따라가는데 탁자 위에 커피만 놓여 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나를 보는 눈빛이 말했어요. 정말 좋다고, 아깝다고. 그 눈빛이 오래만이었어요. 누군가 내 그림을 그렇게 보는 게. 민우가 스케치북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잠깐 망설이는데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고 왜 안 그리냐고 물어볼까 싶다가 멈춘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았죠. 민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형수님은 행복하냐고. 또 그 질문. 지난주에도 물었던 대답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자 민우가 나를 오래 보는데 동정도 판단도 아닌 그냥 이해하는 눈빛이어서 목구멍이 막혔어요. 민우가 황급히 죄송하다고 괜한 질문을 또 했다고 말했고 벽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엔 달랐어요.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민우가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의 상태가 평소와 달라서 눈동자 초점이 풀려 있었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자 민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의 다른 쪽을 부축해서 안방을 향해 걸어가는데 복도를 지나는 순간 남편이 신음소리를 내더니 안방 문을 열려는 순간 토했어요. 민우의 하얀 셔츠에 그대로 갈색과 노란색이 섞인 액체가 가슴팍을 적시는 게 순식간이었는데
민우가 재빨리 남편을 침대 쪽으로 옮겨서 눕히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또 토해서 바닥에 쏟아졌고 신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휴지를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민우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는데 민우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셔츠가 엉망이었고 냄새가 심했어요. 욕실에서 씻으라고 셔츠는 내가 빨아주겠다고 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가는 문 닫는 소리와 수도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주방으로 달려가 비닐봉지를 꺼내서 안방으로 돌아가 바닥을 다시 닦는데 락스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섞였고 남편은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거실로 나왔을 때 욕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나왔는데 셔츠를 벗은 채로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어요.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가슴과 복부, 넓은 어깨, 단단한 근육, 물방울이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수건으로 물을 닦으며 미안하다고 셔츠를 세면대에 헹궜다고 하는 민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민우의 몸이 너무 선명했는데 핏줄이 지나가는 팔뚝, 움직일 때마다 긴장하는 복근, 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비라인을 보다가 민우가 형수님이라고 불러서 화들짝 고개를 들었더니 민우가 나를 보고 있었고 뭔가 알아챈 표정이었어요. 옷을 가져다 드려야 한다고 말하자 민우가 괜찮다고 집이 가까우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밤인데 그렇게 어떻게 가냐고 말하고는 내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 큰 니트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 것보다 작지만 민우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거실로 돌아와 건네자 민우가 받아들고 고맙다고 하더니 니트를 입는데 조금 작아서 몸에 꽉 끼었고 오히려 더 몸에 윤곽이 드러났어요. 앉으라고 소파를 가리키며 나도 마주 앉았는데 침묵이 흐르고 민우가 정말 죄송하다고 부장님이 저렇게 됐다고 말하자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을 끊었어요. 민우를 보니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물방울 하나가 턱선을 타고 목으로 흘러 니트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문이 열리며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와서 눈이 풀려 있는 채로 중얼거렸어요. 뭐냐고, 너희 뭐하냐고. 거실로 걸어오는 남편을 보며 민우가 일어나서 부장님 괜찮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았어요. 세게, 너무 세게.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 남편의 손톱이 팔에 파고들면서 왜 저런 남자랑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술 취한 목소리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쓸모없는 년 밥이나 해주는 게 다인 주제에 뭐 하는 거냐고. 그 말에 눈앞이 흐려지고 팔이 아팠지만 가슴은 더 아팠는데 민우가 다가와 남편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힘을 주었어요. 노우라는 눈빛이었고 낮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풀리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민우가 남편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는 소리, 침대에 눕히는 소리,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돌아온 민우를 보니 얼굴이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게 화난 게 분명했어요. 팔을 보니 빨갛게 자국이 났고 손톱 자국이 선명했으며 한 곳에서는 피가 살짝 배어 나왔는데 민우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자국을 쓸어내리는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아프냐는 눈빛이어서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간절했고 민우의 눈빛이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우가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가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상자를 찾는 모양이었고
돌아왔을 때 손에 소독약과 솜이 들려 있었어요. 내 옆에 앉은 민우가 가까웠고 니트에서 비누 향이 났는데 팔을 내밀자 민우가 소독약을 솜에 묻혀서 조심스럽게 자국에 대는 게 따가워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자 민우가 아프냐고 죄송하다는 표정이었고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민우의 손길이 부드럽게 천천히 소독약을 바르고 손가락이 내 팔에 닿아 있다가 소독을 마치고 반창고를 붙이면서 민우의 손가락이 반창고 위를 천천히 쓸면서 확인하는 듯이 그리고 그대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니 민우도 나를 보고 있었는데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고 눈이 마주치자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내 팔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손목을, 팔꿈치를, 어깨를 지나 내 뺨에 닿았어요. 호흡이 얕아지면서 민우의 손바닥이 내 뺨에 닿아 있는 게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느껴져서 눈을 감았는데 민우의 손이 물었어요. 원하냐고.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민우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손에 기댔어요. 눈을 뜨니 민우가 아주 가까이 있었고 숨소리가 섞일 정도였는데 내 손이 민우의 니트를 잡았는데 밀어내려고 했는지 끌어당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민우의 손이 내 손목을 감싸며 천천히 끌어당겼는데 저항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하지만 하지 않았고 민우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돌아설 수 있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는데 민우의 입술이 내 입술을 천천히 탐색하는 동안 눈을 감았고 민우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며 가슴이 민우의 가슴에 닿았는데 단단했고 손이 민우의 어깨로 목덜미로 올라가면서 젖은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어요. 키스가 깊어지면서 민우의 혀끝이 내 아랫입술을 천천히 쓸었고 입을 벌리자 뜨거운 것이 들어왔어요. 민우가 나를 더 가까이 당기며 손이 내 등을, 허리를 쓰다듬는 게 옷 위로도 뜨거웠고 내 손도 민우의 등을 타고 내려가면서 니트 속 근육이 느껴졌어요. 민우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지만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댔고 거친 호흡 소리, 민우의 그리고 내 것도 들렸어요. 눈을 뜨니 민우도 눈을 뜨고 나를 보는데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안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현실이었고 민우가 천천히 나에게서 떨어지며 소파에 앉은 채로 거리를 뒀어요. 손으로 입술을 만지니 부어 있었고 민우도 입술을 쓸었으며 시선이 마주쳤다가 피했는데 민우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고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하는데 민우도 따라왔고 신발을 신는 민우를 보니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돌아서서 나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는데 민우가 눈빛으로 물었어요. 후회하냐고.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고 민우가 작게 미소 지었는데 슬픈 미소였어요. 민우의 눈빛이 말했어요. 자기도 후회 안 한다고. 복도로 걸어가는데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어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입술을 만지니 민우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고 싶었어요. 민우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 손길을, 그 입술을, 그 온기를 원했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 후로 민우를 보지 못했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회식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민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초가을 무렵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며 불쑥 말했어요.
민우 그 녀석이 요새 자기를 자주 데려다 주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번 해주라고 했다고 고생하잖냐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데려올 테니까 밥 차려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오늘 저녁 민우가 온다고 남편이 데려온다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저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고 남편이 나가면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참 있으니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넘쳐 손이 젖어서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온종일 정신이 없어서 청소를 했는데 이미 깨끗한 집을 또 닦았고 마트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생각하며 알 수 없어서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삼겹살, 상추, 깻잎, 양파, 새송이버섯, 토마토, 오이, 양상추를 담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해서 오후 내내 삼겹살을 고추장 양념에 재우고 샐러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는데 너무 많았어요. 세 사람이 먹기엔.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 뭔가를 해야 떨림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들어왔고 그리고 민우가 함께였는데 남편이 왔다고 민우 데려왔다고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치마를 풀며 그쪽으로 가서 민우를 보니 사흘 만이었고 민우도 나를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전달됐어요. 어서 오라고 겨우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민우에게도 앉으라고 해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접시를 꺼내고 밥을 푸고 국을 퍼내는데 손이 떨렸고 식탁을 차리면서 고기를 구울 수 있게 휴대용 그릴도 가져다 놓으며 다 됐다고 말하자 남편과 민우가 식탁에 앉았어요. 나도 민우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 힐끔거렸고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소주를 따라서 민우에게 한 잔 권했고 민우가 받아 마시는 동안 남편이 회사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어쩌고 상무가 어쩌고 하면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고기를 구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잘 구워진 고기를 민우 앞 접시에 놓자 민우가 고맙다고 작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민우를 봤어요. 젓가락을 쥔 손, 음식을 씹는 입, 목젖이 움직이는 목선. 모든 게 선명했어요. 민우도 가끔 나를 보는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또 봤어요. 서로를.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며 한 병, 두 병 비우고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가 커졌고 민우에게 자꾸 술을 권했는데 민우는 적당히 마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 지나자 남편이 소파로 가서 눕더니 눈을 감았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 민우와 나만 남았고 침묵,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접시를 치우기 시작하자 민우가 일어나 도와줬고 같이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 민우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숨이 멎었는데 민우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아 있었고 심장 소리가 느껴졌는데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놓쳤는데 싱크대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고 물이 튀었어요. 민우의 팔에 힘이 들어가며 더 세게 안았고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이, 내 귀 바로 옆에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의 손이 내 배 위에 가만히 놓여 있는 게 뜨거웠고 옷 위로도 느껴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내 목 옆으로 내려오며 입김이 느껴졌는데 뜨겁고 거칠었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자 저절로 기울여지면서 목선이 드러났는데 민우의 입술이 그곳에 닿았어요. 작게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민우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서 갈비뼈를 따라 움직이며 숨을 쉴 때마다 민우의 손이 함께 움직였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철철 소리만 들렸고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돌려서 민우와 마주보니 민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불안과 갈망이 섞인 눈빛이었고 내 손이 민우의 뺨에 닿았는데 따뜻했어요. 민우가 눈을 감으며 내 손에 얼굴을 기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약하고 솔직하고 민우의 눈이 다시 떠져서 나를 보는데 키스했어요. 이번엔 달랐는데 조심스럽지 않았고 간절했어요. 민우의 손이 내 허리를 등을 쓸어내리는 동안 내 손은 민우의 목을 어깨를 더듬었고 싱크대에 등이 부딪혔는데 수도꼭지가 등에 닿아 차가웠지만 민우는 뜨거웠어요. 민우가 키스를 멈추고 나를 보는 눈빛이 물었어요. 괜찮냐고, 계속해도 되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민우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에 닿아서 첫 번째 단추가 풀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풀리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우의 손도 내 손도 블라우스가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졌고 민우가 나를 안아 올려서 가벼웠는데 식탁 위에 앉혀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나무 위에 앉은 채로 민우가 내 무릎 사이에 섰고 민우의 셔츠를 잡아당겨서 단추를 풀었는데 서툴렀어요. 손이 떨려서 민우가 내 손을 잡으며 천천히 해도 된다는 눈빛이었지만 급했어요. 수십 년을 참았으니까. 셔츠가 벗겨져서 민우의 몸이 드러났는데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배에 그어진 선들이 보이면서 손이 그 위를 천천히 더듬으니 뜨거웠고 살아있었어요. 민우가 나를 더 가까이 당기며 가슴이 가슴에 닿았고 키스했는데 깊고 뜨겁고 간절하게 키스하는 동안 민우의 손이 내 치마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멈췄어요. 둘 다 현실이었는데 민우가 나를 보며 눈빛이 물었어요. 멈출까요? 고개를 저으며 민우의 목을 끌어당기자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나를 안아 올려서 식탁에서 내려왔고 다리가 민우의 허리를 감쌌는데 복도를 지나며 벽에 부딪혔고 민우가 나를 벽에 기대게 하면서 키스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멈추고 키스하고 다시 걷고 내 방 문을 열고 뒤로 밀려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잠갔어요. 침대에 닿았는데 부드러웠고 민우가 나를 눕히는데 천천히 눕혔어요. 위에서 민우가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진지했는데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민우의 목을 잡아당겼어요. 대답 대신 천천히 시작됐는데 민우의 손이 내 몸을 탐색하면서 어깨를 쇄골을 갈비뼈를 처음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더듬었고 내 손도 민우를 더듬으며 등의 근육을 어깨의 선을 팔뚝의 힘줄을 느꼈어요. 남은 옷들이 벗겨졌는데 하나씩 천천히 벗겨지면서 살이 맞닿았고 뜨거웠어요. 민우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가슴에, 배에, 허벅지에 느껴지면서 민우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몸 위를, 아래를, 입술로 손으로. 민우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가며 쇄골 움푹한 곳에 머물렀다가 가슴 위로, 배로 내려가는 동안 숨이 가빠졌어요. 민우의 그리고 내 것도. 민우가 내 귀에 속삭이듯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냐고. 아프진 않냐고. 괜찮다고 계속하라고 눈빛으로 대답하자 민우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깊어지면서 가득 찼고 숨이 멎었어요. 순간 민우가 멈추며 나를 보는 눈빛이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하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났고 민우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내 죗골 위로 떨어지는 동안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민우의 등을 쓸었어요. 민우가 빨라지며 깊어졌고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민우의 신음도 들렸어요. 낮고 거칠고 가까워졌는데 뭔가가 가까워지면서 민우의 손이 내 손을 찾아서 손가락이 엉켰고 꽉 잡았어요. 민우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나도 민우를 불렀어요.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것 같았는데 따뜻한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고 민우가 내 안에서 멈추며 떨리고 있었는데 뜨거운 것이 퍼졌어요. 안에서 민우가 내 위에 쓰러지며 무게가 느껴졌는데 좋았어요. 거친 숨소리만 들렸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민우가 천천히 빠져나가니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옆에 누운 민우가 나를 안았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들, 엉킨 다리들, 거친 숨소리들만 있었어요. 민우가 내 이마에 키스했는데 뺨에, 눈꺼풀에, 코끝에 키스했고 나도 민우의 가슴에 키스했어요. 심장이 뛰는 곳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있으면서 민우가 나를 안으며 이마에 키스하는 눈빛이 보고 싶었다는 눈빛이었고 나도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눈빛으로 물었어요. 후회 안 하냐고. 고개를 저으며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니 땀 냄새가 났는데 좋은 냄새였어요.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현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민우의 품에서만은 잊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어느 월요일 아침 남편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치는데 지글지글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요새 표정이 밝다고 말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들켰나? 아니 알 리 없어. 조심했으니까 싶었어요. 그림 다시 시작해서 그렇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자 남편이 코웃음 치며 그림이 밥 먹여주나 시간 남으니까 그런 거나 하지 라고 말하는데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어젯밤 민우가 내 그림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내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계란을 접시에 담아 남편 앞에 놓으니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봤는데 20해가 넘도록 나를 보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똑같았죠. 나는 민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는데 남편 몰래 미소를 지었어요. 민우는 나를 봤거든요. 정말로.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려서 딸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이 겨울 방학 때 한국 갈 거라고 말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냐고 물으니 12월 중순쯤이라고 하면서 아빠한테는 말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딸이 알아챘을까 싶었어요. 딸이 괜찮냐고 목소리 왜 그러냐고 물어서 아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라고 대답했는데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해진 걸까? 딸이 그럼 푹 쉬라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보고 싶다는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나도 조심히 와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으니 12월 중순 한 달 반 남았는데 딸이 오면 민우를 못 만나는 건 둘째 치고 들키면 24살 딸 나와 민우의 나이 차이보다 딸과 민우의 나이 차이가 더 적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민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싶어서
문자창을 닫았어요. 일단 모른 척하자.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높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민우가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지금 당장 금요일 밤 남편이 저녁 약속이라며 나가면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민우를 불렀는데 8시쯤 왔어요. 안방 침대에 있었는데 민우가 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거칠게 깊게 움직이는 동안 손으로 입을 막으며 신음을 참았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며 헤드보드가 벽을 쿵쿵 치는데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어락 소리. 피가 얼어붙었는데 삐 한 번에 안 열렸고 또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도 들었는데 움직임을 멈추고 눈이 마주쳤는데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목소리가 들렸는데 골프 가방을 찾는다고 소리치는 게 급한 목소리였어요. 민우를 밀어내며 화장실을 가리켰는데 빨리 가라고 했고 민우가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서 옷을 집어들고 안방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나도 황급히 일어나 옷을 입었는데 블라우스 바지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데 손이 떨렸고 침대 시트를 대충 정리하며 베개를 털었어요. 시몽. 하나, 둘. 안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남편이 거실 창고를 뒤지고 있어서 뭘 찾냐고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물으니 사장이 갑자기 골프 가자고 연락했다고 지금 당장 가방이 어디 있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창고를 가리키며 거기 있다고 손이 떨리지 않게 말하자 남편이 가방을 꺼내며 회식도 못하고 간다며 중얼거리더니 현관으로 향해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이 열리며 나갔고 문이 닫혔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숨을 쉴 수 없었고 복도에서 발소리, 남편이 엘리베이터로 가는 소리가 들렸다가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변기 뚜껑에 앉아 있었는데 옷을 반쯤 입은 채였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보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우도 웃었는데 긴장이 풀리며 나온 웃음,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민우가 일어나서 다가와서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데 민우도 무서웠다는 표정이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 민우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에 닿아 느껴졌거든요. 그만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우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눈빛이 간청했어요. 키스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급했고 간절했는데 방금 전 공포가 욕망으로 바뀌었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었고 민우가 뒤에서 나를 안았는데 거울에 우리가 비쳤어요. 민우의 얼굴, 내 얼굴. 민우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는데 방금 잠갔던 단추를 풀고 블라우스가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졌고 바지도 벗겨졌으며 민우의 옷도 벗겨졌어요. 민우가 내 뒤에 서서 거울 속 민우의 눈이 나를 보는데 천천히 들어왔고 깊어졌어요. 세면대를 잡으며 힘을 주었고 민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그리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거울 속 우리 모습, 얽혀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의 손이 내 가슴을, 배를 쓰다듬는 동안 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민우의 신음이 귓가에서 들렸어요. 빨라지며 거칠어졌고 세면대가 흔들리며 위에 놓인 것들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민우가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지 말라는 듯. 다른 손은 내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세게 잡았어요. 거울이 흔들리며 우리 모습이 흔들리는 동안 가까워졌는데 뭔가가 가까워지면서 민우도 느낀 것 같았고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무너졌는데 민우가 내 안에서 떨렸고 뜨거운 것이 퍼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우가 천천히 빠져나가서 돌아서서 민우를 안았는데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둘 다. 민우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방금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고 나도 그랬어요. 민우가 나를 보는 눈빛이 묻더라고요. 지금 이게 더 미친 짓 아니냐고. 맞는 말이었는데 방금 남편이 다녀갔는데 또 이러고 있었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미쳤다고, 완전히 미쳤다고 하자 민우가 웃었고 나도 웃었어요. 샤워를 같이 했는데 물이 우리 몸을 씻어냈어요. 땀을 흔적을. 민우가 내 머리를 감겨주며 조심스럽게 감겨줬고 나도 민우의 등을 씻어주는 게 평범한 일상 같았어요. 부부처럼. 하지만 우린 부부가 아니었어요. 10시가 넘어서 민우가 떠나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우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남편이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고 내일 밤이라고 대답하자 민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눈빛이 물었어요. 내일 또 와도 되냐고. 심장이 뛰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가 미소 지으며 내일 보자는 눈빛이었는데 키스하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아까 그 자리 민우와 나. 얼굴이 뜨거워지며 세면대를 만지니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쳤어요. 정말로. 거의 들킬 뻔했는데 그런데 또 했어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남편이 방금 다녀간 집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는데 이 아슬아슬함이, 이 위험이 오히려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어느 수요일 밤 민우와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 이틀간 집에 없었어요. 민우의 팔베개를 베고 천장을 보는데 민우도 천장을 보고 있었고 말해야 했어요. 미루고 미뤘지만 이젠 말해야 해서 민우에게 말했어요. 딸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한 달 정도는 못 볼 것 같다고. 민우의 몸이 굳으며 손을 잡고 있었는데 힘이 빠졌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데 당연하다고, 딸이 중요하다고 눈빛이 말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했는데 민우가 작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기다릴게라고 눈빛으로 말하면서 나를 안았어요. 더 세게. 그날 밤은 오래 안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딸이 게이트에서 나왔는데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면서 엄마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안았는데 꽉 안았고 딸이 크고 나서 이렇게 아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는데 따뜻했어요. 딸이 보고 싶었다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하자 나도 라고 대답했는데 목이 맸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달라지셨다고, 뭔가 밝아 보인다고 해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냥 그림 다시 시작해서 그런가 봐 라고 대답하자 딸이 진짜냐고 보여달라고 했고 응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이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으며 집을 둘러보는데 탁자 위에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 스케치북. 딸이 집어들며 와, 진짜 그리기 시작하셨네. 누가 선물해줬어요? 아빠? 라고 물어서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샀어. 라고 거짓말했어요. 딸이 그림 좋다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날 밤 딸이 자기 방에서 잤고 혼자 안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어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이 왔어. 한 달 정도 못 봐. 미안해. 얼마 안 있어 답장이 왔는데 괜찮아요. 딸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적혀 있어서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며 딸과 시간을 보냈는데 같이 요리하고 영화 보고 쇼핑 갔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딸과 웃고 얘기하고 안고 엄마로서의 시간. 하지만 2주차가 되자 문득문득 민우가 생각났는데 식탁에 앉을 때 민우가 여기 앉았었지. 거실 소파에 앉을 때 민우가 나를 안았었지. 샤워할 때 민우와 같이 하면서 떠올랐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3주차에 밤에 잠이 안 왔는데 민우 목소리가 생각났고 민우 손길이 생각나서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참았어요. 4주차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자꾸 한숨 쉬냐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딸이 자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민우가 사는 방향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스케치북을 펼쳐서 민우가 선물해준 스케치북에 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민우의 눈을, 민우의 손을, 민우의 뒷모습을 그리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 위에 한 달이 지나서 공항 딸 출국하는 날이었는데 딸이 게이트로 들어가며 엄마 건강하시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서 안았어요. 꽉, 나도 사랑해. 딸이 게이트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고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공항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는데 딸이 보고 싶어서, 아니, 민우가 보고 싶어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집으로 가야 했지만 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민우 집으로. 민우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민우가 사는 아파트 입구를 보며 시계를 봤는데 오후 2시였고 남편과 민우는 회사에 있을 거라서 민우는 퇴근 후에야 집에 올 텐데 기다려야 했어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3시, 4시,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6시에 아파트 입구로 한 남자가 걸어왔는데 민우였어요. 심장이 뛰며 민우가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불렀어요. 민우가 돌아보며 나를 보는데 멈췄고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우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와서 내 앞에 섰고 나를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한 달. 민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고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내 손도 떨렸어요. 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고 나도 한 걸음 다가가서 안았는데 주차장 한복판에서 안았고 민우가 나를 꽉 안았고 나도 민우를 안았어요. 한 달. 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우가 천천히 나를 놓으며 주위를 보는데 사람들이 지나갔고 민우가 내 손을 잡아서 아파트 안으로 이끌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데 7층 올라가는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우의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고 깔끔했고 신발을 벗자 민우가 나를 보는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파로 걸어가 앉으니 민우도 옆에 앉았는데 가까이 앉았고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민우가 나를 안았어요. 그렇게 한참 있었는데 말없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이는 동안 민우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었고 따뜻했어요. 민우가 내 머리에 입 맞추는데 천천히 입 맞추고 이마에도 입 맞추자 고개를 들어서 민우를 보니 민우도 나를 보고 있었고 키스했는데 천천히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리웠던 입술.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가서 민우의 침대, 작은 싱글 침대에 앉으니 민우가 내 옆에 앉았고 나를 안았어요. 그렇게 누워 서로를 보는데
민우가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도 민우의 얼굴을 만졌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데 급하지 않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벗겨졌고 민우의 손이 내 손이 옷을 벗기면서 살이 맞닿았는데 따뜻했어요. 민우가 내 위에 올라와서 들어왔고 가득 찼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움직였어요.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로를 느꼈어요. 한 달 만에 이 용기, 이 떨림. 끝나고 민우가 나를 안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민우가 속삭이듯 눈빛으로 말했어요. 보고 싶었다고. 나도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거냐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밤 9시쯤 일어나야 했는데 남편이 집에 있을 거라서 옷을 입었고 민우도 일어나 옷을 입으며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민우를 보니 민우도 나를 보는데 민우가 눈빛으로 물었어요. 언제 또 볼 수 있냐고. 모르겠지만 곧 연락할게 라고 눈빛으로 대답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스했는데 짧게 키스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돌아보니 민우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을 흔들었는데 나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로 민우가 사는 아파트를 보니 7층 어딘가에 민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서 돌아왔다고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어요. 딸 잘 보냈냐고 물어서 응, 이라고 대답하자 남편이 그래, 라고만 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 잘 들어갔어. 고마워. 오늘 답장이 바로 왔는데 저야말로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적혀 있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고 살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스케치북을 펼쳐서 새 페이지에 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창문을 그렸어요. 열린 창문.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핸드폰이 울려서 민우였는데 문자로 누나, 오늘 저녁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어서 웃음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는데 응. 올래? 라고 보냈고 지금 갈게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고 남편은 저녁 때 들어올 거라서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니 45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1시간 후 도어락 소리가 들려서 민우였고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는데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안았는데 현관에서 안았고 민우가 나를 오래 안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민우가 내 손을 잡아서 탁자 위 스케치북을 보더니 그림 그리고 있었냐고 눈빛으로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가 봐도 되냐고 물어서 스케치북을 건넸어요. 민우가 펼쳐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열린 창문 그림이었고 민우가 나를 보는 눈빛이 좋다고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고마워라고 대답하자 민우가 스케치북을 놓고 나를 안으며 키스했어요. 그날 오후는 민우와 함께였는데 소파에서 침대에서 샤워실에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5시가 됐고 민우가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우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내일도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내일은 남편이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하자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이었고 모레는 이라고 덧붙이자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키스하고 떠나는 민우를 보내며 혼자 남은 집에서 시트를 갈고 청소를 하며 저녁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TV 소리만 들렸고 남편이 반찬 투정을 했는데 짜다고 싱겁다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가슴 아팠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가서 TV를 켰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어딘가에 민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는데 딸이 있었던 한 달은 정상적인 삶이었고 엄마로서의 삶이었는데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우 없는 삶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에게는 엄마, 남편에게는 아내, 민우에게는 무엇인지 연인? 아니, 그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다른 나인데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올 수 있어? 라고 보냈고 답장이 왔는데 네. 갈게요. 라고 적혀 있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스케치북을 펼쳐서 새 페이지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렸어요.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을. 도어락 소리가 들려서 민우였고 문을 열어서 안았는데 민우도 나를 안았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이게 내 선택인데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수십 년을 참고 살았으니까요. 민우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따뜻했고 민우의 손을 잡자 민우도 내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시간은 흘러갈 거고 딸은 다시 올 거고 남편은 계속 그렇게 살 거고 민우는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게 내 삶이에요. 내가 선택한. 스케치북을 펼쳐서 민우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열린 창문을 그렸어요. 바람을, 자유를,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그렸어요.